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입니다. 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남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취업 콘텐츠의 정 석일 한국직업방송과 또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이죠. 잡코리아가 만난 지 지난 7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합격 전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 스페셜은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 하반기 공채가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요. 취준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9월 마지막 합격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 클릭하시고 9월 22일 실시간 방송 보기 클릭하시고요.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잡코리아 아이디,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다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꼭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질문 활발하게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취업 막바지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입사 지원 마감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베테랑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또 모셔봤습니다. 오늘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CJ그룹 인사채용 총괄팀장 출신인 김태성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잘 지내시죠? 받았어요? 왜 오늘 왜 이래요? 오늘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오셨는지. 예, 뭐 마음껏 질문 주십시오. 예, 시원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들어와. 네. 자, 또 태성쌤 남아있는 공채들 중에요. 취준생들이 좀 오해가 많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드려봤으면 하는 기업 어디 있을까요? 예, 공채가 시작되면 한번 확 폭풍이 몰아치고 네. 그 다음에 공지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약 쪽이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 중에서 녹십자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마감을 하는데요. 여기가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제 학생들한테 제약 쪽에 영업가라라고 하면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요. 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약의 영업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것,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영업 중에서 굉장히 힘든 영업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이상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져서 여성분들도 이 제약 영업 쪽에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인문 쪽 그리고 여성 쪽. 예를 들어서 재학생 중에 하나는 한독 약품에 입사를 했는데 네. 입사하고 나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데 반이 여성 지원자들이에요. 영업 지원자들의.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이쪽이 밝아요. 네. 예, 시장이 계속 커질 거로 보이고요. 예전에 그냥 어떤 치료 위주의 약품 생산, 약품 판매에서 이제는 건강, 예방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가 점점 이렇게 지속적으로 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쪽에 대한 이쪽의 비즈니스 영역은 커질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건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브볼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건가요? 이브볼루션. 아니요. 이브 하면은 여성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쪽에도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이어트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매출을 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해가 많습니다. 맨날 술 먹고 리베이트 전해줘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시장도 밝고 그리고 영업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했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듣기로도 이 제약회사, 특히 영업 쪽은 정말로 예. 많이 힘들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다더라, 카더라 같은 거 많이 들은 거, 궁금한 거 지금부터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속 시원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소서계 베스트셀러 저자, 이번에는 NCS 자소서로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신화를 쓰고 있는 분입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은 요새 구직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리은행, 네. 우리은행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또 SK. 어. 저희 같은 이런 그 취업 전문가들은 사실 그 만감이 좀 교차하죠. 계속 바쁘다가 이렇게 마감되면은 더 이상 이제 뭐 SK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소서 문의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좀 막판까지 제출하기보다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미리미리 작성을 완료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혁 쌤도 지금 대기업 공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좀 추천하는 기업 있다. 하나 설명해 주시죠. 이거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업명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많이 뽑는 데 가십시오. 많이 뽑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게 가끔 네.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만나 보면은 그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뭐 꼭 MD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별로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많은 인원을 채용하진 않거든요. 물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상 다음 주가 거의 공채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한 80% 정도가 이미 마무리가 됐고 금호 그룹 정도 지금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금호 그룹도 많이 뽑는 쪽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저는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에어솔이라고 또 금호 계열사인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또 많이 충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금호 아시아나 가기에는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좀 에어소울 쪽에 뭐 승무원이나 지상직 이렇게 지원 전략을 저는 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댓글 보는데 너무 웃긴 게 민혁 쌤 화나셨나? 늘 늘 화나게 화나게 한번 웃어주세요. 화나게. 아, 좀 정신을 여러분들이 차리셔야 제가 요새 제가 화난 게 화를 많이 맞으시네요, 거의. 어쩐지 아까 화나지 대기하는데 화난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면 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질문 하나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SK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 중에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불이익은 없죠. 불이익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에겐 있을 거예요. 네, 정신이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금요일 날 제출이고 방송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 거의 다 공개해놨어요. 자소서 작성 방법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제출을 안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습관을 잘 버리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훈훈한 댓글들도 있네요. 예. 제가 그 좀 자수를 하자면 저도 이제 채용팀에서 채용 설명회를 나가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먼저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제출하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실제 기업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조 쌤이 지금 말했듯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불이익은 없는 걸로. 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네. 주지 않으니까 뭐 오늘 두산그룹, SK부터 뭐 효성그룹, GSLS그룹, 뭐 LG그룹, 우리금융, 뭐 신세계그룹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제출한다고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 궁금한 점 다 물어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대답을 듣고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 남겨주시는 동안 유엔캐스터가 나의 경쟁자들은 과연 지금쯤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맞이 고추 잠자리처럼 입고 나온 유에인입니다. 9월 공채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SK가 오늘 마감이고요. 또 신세계그룹의 공채 역시 다음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7 하반기 공채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나의 경쟁자들은 과연 몇 개의 기업에 도전을 했는지 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2017 하반기 공채 지원한 기업은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직 제출한 곳이 없음이 32%로 1위였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9월 13일 날 진행됐던 거라 그 즈음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 5곳 미만 2위, 10곳 미만이 19%로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기타가 3%였는데 이 기타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곳 이상, 대략 20-30곳, 15곳 이상 많은 곳을 지원했다. 이 많은 곳을 지원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지 못해가지고 많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설문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 제출 시기입니다. 57.3%가 자소서 작성이 되는 대로 차례로 지원한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자소서 작성이 안 된다면 지원을 안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2위로는 23.4% 입사 지원 마감일 하루 전날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10.5% 입사 지원 마감일에 SK도 불이익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출이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신 분들이 7.1%로 4위였습니다. 자소서 작성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어떤 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46.8%로 지원기업 지원 동기 관련 질문입니다. 그렇죠. 동기는 그냥 돈 벌러 가는 건데 참 힘듭니다. 26.4% 2위로 직무 역량 및 직무 경험 관련 질문에 대한 자소서 항목이 어렵다고 답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관련 질문이 3위, 도전과 실패 경험 관련 질문이 8.9%로 4위였습니다. 기타 항목도 있었는데요. 이 기타는 과연 어떤 답변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윤리 질문,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참 어렵죠. 자기소개, 전부 다, 에브리띵 참 어렵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왜 취준생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소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 2위는 35.3%로 자소서에 적을 만한 소재가 못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라고 1위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 2위는 25.8%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3위는 사실대로 적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너무 솔직해도 또 좀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4위로는요, 15.3% 경험과 소재는 있지만 글쓰기가 어려워서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소재가 없어서, 소재가 있어도 사실대로 적을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적을 수 있어도 글쓰기가 부족해서 정말 다양한 이유가 가득한데요. 어떻게 해야 이 꿀팁을 얻어서 자소서 작성에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소서 작성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의 경쟁자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자소서 작성과 관련해서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지원 동기 저도 써봤는데 정말 조금 난감하거든요.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조금 써야 될 팁이 있다면, 쓸 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혁 쌤부터. 지원 동기 한 100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그래서 아마 화나신 거 저희 아니죠? 방송 보시는 애청자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소서 쓰는 기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면, 네. 아까 전에도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봤는데 구직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소재거리를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아까 15.3% 분들이거든요. 그 소재거리는 있는데 글쓰기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본인이 못 쓰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소재거리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에서 글쓰기 연습이 안 된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분명 극복이 됩니다. 아마 근데 대부분 분들이 지원 동기를 못 쓰시는 거는 그 자기의 얘기만 들려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지만 저나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이 저희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 뭐가 어땠다라든지 뭐 이남규 아나운서가 뭐 피곤했다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더 도움이 되고 그 방송이 재미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원 동기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소재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고 소위 이제 지원한 회사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을 안 했구나라는 이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동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경험을 써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써야 되는 항목에는 여러분들이 경험 소재를 쓰시면 되는데, 지원 동기만큼은 여러분들의 경험보다는 회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캐치를 해주시길 바라요. 그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다트라든지 뭐 채용 설명회나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기가 자꾸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어디서 인턴을 했는데 느낀 점을 가지고 뭐 이 회사 입사를 결정했다라든지, 제가 제일 황당한 경우가 그 비행기 타다가 승무원 되고 싶다고. 그게 사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다가 갑자기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그러니까 아마도 억지로 학생들이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어떤 분은 뭐 군대에서 정비병을 하다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런 믿지 못할 우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자기의 소재로
지원 회사와의 관심을 보이는 그런 눈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억지로 뭐 내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회사에 대한 관심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태성 쌤께서는 팁이 예, 있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소서는 기업에 제출하는 자소서는 그 일반 우리 생활 중에 연애 편지와 비슷하다.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상대와 내가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상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쓰고 내가 없는 경우, 또 반대로 내가 이만큼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경우,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어떤 여성에게 이성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정말 잘 알아. 이거 스토커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잘 알아. 근데 나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 그러면은 그 서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뭘 믿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너를 받아들여라는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편지 쓴 사람이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난 너한테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은 편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알아? 나 알아? 알기는 알아? 라는 그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지만 그쪽에서도 그 편지를 받는 자소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꼼꼼히 잘 읽어주고 이 친구를 우리 가족으로 드릴까 말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지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고민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연애 편지다 생각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원 동기 관련해서 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지원 직무에 대해서 지원 동기 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쓰기는 어렵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방송이 재밌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고 계신 회사와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직무와 가장 내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 이런 것들을 한번 댓글로 지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럼 저희가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박성희 아나운서께서 질문 주신 게 이제 직무 회사 지원 동기,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유엔 캐스터도 웃자고 하신 말씀이시지만 그냥 돈 벌려고 내가 지원을 했는데 라는 기준을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여러분들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취를 했을 때 돈이 결과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결과지. 지원자 본인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을 비롯한 전공 관련된 강점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무난한 그 지원 동기 선택 기준이거든요. 내가 회사가 됐든 직무가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회사를 선택한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뭐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안에서도 그 금호건설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럼 롯데건설이 아니라 왜 금호건설이냐? 네. 금호건설이 조금 더 내가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다른 건설 회사에 비해서 그 영역이 금호건설의 요러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려면 뭐 관리나 시공 쪽이다. 설계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기준만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포스코도 얼마 전에 지금 1번 항목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신다면 자소서 쓰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뭐 SK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SK 자소서를 보면 뭐 신입사원으로 어벤져스를 뽑는 것 같다. 뭐 또 자소서에 적합한 인재는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조금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막바지다 보니까 약간은 힘이 조금은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조금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지금도 조금이라도 더 힘내서 조금 더 열심히 써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SK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 SK가 학벌을 많이 보나요?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었죠. 예, 그 상대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그 SK 그룹의 계열사, 이번에 뽑는 계열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직무 중심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 중심으로 스텝 직무들이 있죠. 인사라든가 재무라든가 뭐 뒤쪽에서 업무 지원하는 그쪽은 상대적으로 학벌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학벌 때문에 합격했다라고만 말하기는 힘들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결과로 보면은 학벌이 좋은 친구들이 스텝 부서에 많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학벌 중심으로 먼저 걸르고 시작한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민혁 쌤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달라 그래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교보생명 지원한 학생인데요.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관이나 원칙, 평소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지시나 부탁을 받은 경험, 이 항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직업 윤리에 대한 질문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사하고 직무를 또 밝혀주시고 네. 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성격상의 어떤 장단점, 뭐 조직 융화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부당한 지시 또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수행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는 또는 팀 전체 또는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그 상사 또는 회사의 지시사항이 이제 상충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네.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평가를 하려는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당장은 내가 지금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지키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험이 있다면 뭐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 기업의 그 평가 항목을 만들 때, 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평가 항목 만들 때 인재상과 직업 역량이라는 것을 많이 참고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인재상에 보면 정직 또는 기업 윤리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하지만 자소서나 면접에서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 곳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그 직업 윤리가 매우 중요하고 도덕성, 정직이 매우 중요한 직무 또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자소서에서 또는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제 학생들이 물어보면 정직과 관련된 것, 윤리와 관련된 것은 어떤 유도신문이 있더라도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제 학생 중에 사실 그 함정에 걸려가지고 탈락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자꾸 물어요. 되물어요. 면접할 때도.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정직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선 세워놓고요. 빠지지 마세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말고 그 선을 고수하고 그것을 고수하면은 굉장히 관계가 어색해지는 관계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어색해진 관계, 그 꼬인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후속 이야기로 풀어나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자, 지금 민혁 쌤이 질문해 준 거 계속해서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성 트랜스 월드에서 이제 무역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그룹 내에서 물류를 많이 담당하는데 지원 동기나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그 회사처럼 단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대 아마 글로비스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역으로 지원자 당신이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효성에 대해서 먼저 물류 관련된 이슈를 알지를 못하면 쓰지를 못해요. 또는 쓰더라도 그냥 굉장히 거창하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겠죠. 뭔가 뭐 해외 법인 기지에 내가 나가서 뭐 그냥 관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라든지 이런 추상적으로밖에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질문을 한 그 채용 담당자의 의도는 얼마나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지원자가 최소한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정말 직원이 되고자 하는 그 회사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 지원자인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던 흔적만 보여주면 돼요. 그게 고민한 걸 바탕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선 얘는 이거 잘못된 정답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 요 정도 고민을 했으니까 면접 때 한번 기회를 주고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고 제가 답변 하나 드릴게요. 현재 포스코 캠텍이 2년제 전문 학사 채용 중이다. 생산직 뽑고 있죠. 2년제 전문 학사 취업 방송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참고로 근데 2년제 전문 학사 같은 경우에는 저 뭐라 그러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는
학생 기록부, 생활 기록부 이런 게 네. 되게 중요해요. 예, 학생 생활 기록부 어떤 과목을 이수하셨는지라든지 또는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자소서보다도 그런 스펙을 좀 먼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마케팅 지원한 학생인데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적으세요. 이 항목이 어렵다고 합니다, 태성쌤. 아, 이거는 올해 유난히 이런 질문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이거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보고 싶은 거냐.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 항목 뭐에 체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거 먼저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네. 명확하게 보이죠. 도전과 열정입니다. 도전과 열정. 그런데 이제 도전의 점수를 따는데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도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스스로예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운 거여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목표 말고요. 스스로 내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섰던 거. 그런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요. 이것을 어떻게 기술해내느냐. 그 목표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그런 게 있고 적당히 어려웠는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성공했어. 대부분 이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성공한 거 적은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재를 성공한 것을 자꾸 선택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것을 도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실패이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어렵겠는데 야 저걸 무모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앞에다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눈물나게 절절하게 써주셔야 돼요. 한번 시도했어. 대부분 실패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는. 그럼 끝이야?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재시도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재시도했어. 끝장을 보는 그런 나의 행동, 그 행동 경험들을 그 뒤에다 절절하게 써주시면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하면은 정말 스스로 목표를 잡았어야 되고요.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 실패했던 성공했던 상관없이 노력이 눈물 나야 됩니다. 네,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중요하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관련해서도 질문이 올라오는데 포스코 생산기술직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 똑같네요. 그 생산직이나 이번 그 대졸 공채나 그 저희 방송 한번 1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저는 그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뭐 합격한다보다도 혹시나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무슨 뭐 그 제품 이런 걸 만드니까 또는 내가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는 뭐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포스코에 근무하신 지 몇 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포스코랑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기준을 적지 마시고요. 내가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어떤 강점이나 이론적인 지식들을 뭐 열연부다, 뭐 제강부다, 뭐 화성부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포스코의 뭐 설비 기술부다, 뭐 제어 쪽이다. 내가 어느 쪽의 분야에서 성과를 좀 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지원자가 일단 명확하게 밝혀주신다면 분명 좋은 점수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참고로 생산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서 진행되지 않고 포스코는 본사가 포항이거든요. 포항 그 인사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면접도 거기서 아마 치러질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대우건설 안전부분 지원한 학생입니다. 건설업에 관심 가진 계기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태성쌤. 대우건설이요. 네. 대우건설의 안전 부분. 네. 예, 일단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어요.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 전공에서 나의 관심의 시작 또는 나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고요. 전공과 관련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직무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안전 쪽은 특히나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셔도 돼요. 안전과 관련된 전공들이 있죠. 그런 것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그것을 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크게 두 축으로 많이 얘기를
펼쳐나갑니다. 역량에 대해서. 나는 이런 지식적인 배경이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면 매우 강하겠지만 그것이 없다면 하나 가지고 어필을 해야 돼요. 물론 두 개 다 있는 사람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없고 그냥 관심이 있어. 이거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자기의 전공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답변을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 말고 아까 그 설문조사했던 것 중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네. 놓친 게 있는데 네. 우리 그 자소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하고 물었던 것 중에 1번에 가장 많은 답변이 자소서에 적을 만한 소재가 못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을 35% 이상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학생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방이 없어요. 이거 쓸 소재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골로프킨 복싱 했었죠. 그 친구가 37전 그 당시까지 그 대전하기 전에 37번 싸워서 전승을 했죠. 그리고 33KO 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이 잽으로 짧게 쳐가지고 이 사람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방에 무엇인가를 쓰러뜨릴 만한 것이 없다면 작은 경험이라도 요거 약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요. 그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것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전략을 가지고 나가주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SK 자소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 질문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한 대회 활동을 두 항목에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 항목 적으라는 게 있는데 꼭 적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전에 방송 SK 나왔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대회 안 활동. 좋아하죠. 네. 당연히 안 좋아하죠. 컨텐츠가 딸린다는 걸 본인이 그거는 노출시키는 거니까 항목이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1번에 더 자발적으로 도전했던 목표에도 A라는 경험을 쓰고 또 4번에도 협업했던 경험에 또 A라는 경험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할 그 채용 담당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추가 경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추가 경험은 여러분들 가산점이라든지 우대하기 위함이니까 지금 제출이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경험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는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조금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면 예.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나는 가장 강한 경험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다 쓰고 다른 곳에다 안 쓰자니 다른 곳이 너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달리 가져가면 돼요. 하나의 경험 사례라도 어떤 경우는 그 경험 중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워크 협업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있고 하다면 하나의 인턴을 했더라도 두 개의 소재로 이렇게 포커스를 달리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차선책을 마련해서 전략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죠. 자, 신소재 생산자재 생산기술 지원자인 것 같은데요. 효성에서도 자소서를 많이 보는 편인지 묻고 있거든요. 효성 잘 모릅니다. 저는 자소서를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 학생들 서류 통과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비중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자소서가. 예, 자소서가 스펙을 뭐 다 무너뜨릴 정도로 많이 뭐 예를 들어서 CJ라든지 뭐 오늘 하고 있는 SK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뭐 효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규모를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비중을 높게 가져가긴 좀 어려워요. 자소서를. 예. 학교라든지 학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생산 신소재 전공자면은 지금 지원하실 곳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효성 외에도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문계 학생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직무들 여기 하고요. 이공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무들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스러운 그런 직무들은요. 상대적으로 인문계스러운 직무보다는 자소서의 영향력이 덜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어떤 공부가 직접 연관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 직접 연관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공개스러운 데는 자소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산 쪽도 그렇고 그리고 효성도 보면 그 계열사의 구성들을 보면 이공개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소서를 더 많이 봅니다, 못 봅니다, 안 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산업 자체가 이공개스러운 그런 산업을 하고 있고 직무도 그런 게 많다라고 하면 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추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조금 투닥투닥 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뭐 굉장히 포스코 좀 컴퓨터 학생들이 예민하더라고요 요새. 네, 저도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저도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한 얘기나 뭐 이런 뭐 예전같이 제가 강하게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도 마감 날이나 이럴 때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의도랑 다르게 학생들이 좀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좀 학생들이 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은 투닥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문학사 관련돼서 질문을 해달라고 네. 하셨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SK 질문 또 올라왔어요. 여대 다니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SK 여대는 많이 안 뽑죠?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대는 모든 회사에서 안 뽑습니다. 어머. SK여서가 아니고요. 여대는 모든 회사에서 안 뽑는 경향이 강해요. 여성 자체도 많이 좀 안 뽑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기 때문에 안 뽑는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아야지. 저는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수하게 여성들만 근무할 수 있는 특정 직무 같은 경우야 뽑겠죠, 여성분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뽑혀도 상관이 없는 또는 남자를 우대하는 그런 직무들에 있어서는 여대라고 해서 안 뽑고 여대라고 해서 더 뽑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좀 오해 없이 그냥 남자랑 동일하게 이게 사실은 남자분들을 우대하는 이유가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군대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 때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뭐 물리적인 환경이지만 군대라는 게 그런 억제하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통제를 했던 어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분들이 그런 그에 준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 희망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뭔가 조직을 위해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꾸준하게 뭔가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지원자는 여자니까 떨어뜨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여자인 게 뭐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대분들이 제 학생 같은 경우도 이번에 NC 소프트에 합격한 여자분인데 94년생이에요. 24살인가요? 94년생이면? 네. 그러니까 한 번도 휴학을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는 컴퓨터 공학과 전공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활동도 없고. 근데 이분이 8주 동안에 그 NC 소프트 인턴을 마치고 최종 때도 제가 합격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경험이 네가 없으니까 그냥 NC 소프트에서 맛있는 밥 먹고 뭐 헬스장 이용한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냐. 걔가 그 친구가 이제 당당하게 면접을 받고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 저는 여대기 때문에 다른 뭐 컴퓨터 공학과 전공자에 비해서 불리해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SK는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여성분들 많이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오해하지 그 맞는 말씀인데 네네.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첨언을 드리면 그 여성이냐 여대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인 경우에는 차별이 점점 덜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대인 경우에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보면 내가 만나는 고객도 여성만을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조직 내에서도 우리 조직 내에 같은 팀원이라든가 상사들을 여성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대에서는 그 여성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팀워크 부분도 그렇고 조직적 능력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좀 제한된 공간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 회사에 와서도 그런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여대 출신들을 면밀히 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성 자체이기 때문에 안 뽑으려고 한다. 이거는 아니니까요.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대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대 ROTC들. 네.
거기는 최고죠, 그거는. 최고입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마시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막 올라온 질문인데 민혁 쌤이 이 질문을 보자마자 꼭 답변을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네. 해외 대학교 대학원 중퇴 30살이고 자동차 1차 벤더 1년 차인데 대기업 지원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대기업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 꼭 답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요새 그 나이에 대한 부분을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까지도 자기가 이제 30살까지 취업을 못하면 뭐 집안의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구직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채용 담당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평가를 합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이제 입사했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26, 27 그때 바로바로 취업이 됐던 시기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걸 국가도 알고 회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살이라고 해서 게다가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1차 벤더면은 꽤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뭐 유라 코퍼레이션이나 뭐 서현이와 이런 쪽에 또 그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력을 충분히 자소서라든지 면접 때 좀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신다면 지금 이 방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경력자들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살이지만 충분히 대기업 노려볼 만하니까 좀 자신감. 그리고 대학원 중퇴하신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해외에서 대학원이면 문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전문성도 없어요, 딱히. 문과 대학원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네. 저희 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네. 그럼 여대생들은 현백이나 아모레 지원하는 게 나아요? 라고 질문을 아까 주셨네요. 그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 현백이나 아모레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도 실제 뽑히는 인원을 보면 50% 훌쩍 넘겨서 여성 직원들이 뽑혀요. 뭐 은행권들도 그렇고요. 이게 그런데 내가 정말 SK의 계열사 중에서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셔야죠. 대신 지원하실 때 내가 여대에서 느꼈던 그 한계점을 많이 감출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들, 우리 기업들에서는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잡초형 인재, 잡초 같은 아이들, 도전적인 아이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뽑아놓고 경험치로 보면 여성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안 뽑았다기보다는 그런 잡초형 인재 그리고 도전적인 인재를 막 뽑아봤어. 골라놓고 보니까 남자들이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했더라.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현백이나 아니면 아모레만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CJ 은행 뭐 이런 데만 해야 되느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SK 중에 정말 가고 싶은 데 있다면 나의 도전적인 아니면 그냥 잡초처럼 정말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해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비합리적인 조직에서도 살아남았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걸 강조해서 쓰세요.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아까 질문 주신 그 30살 해외대 대학원 중퇴자가 네. 또 꼬리 질문 해주셨어요. 30살 지나면 어려울까요? 학점이 3.0 미만이고 법학대학원 중퇴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그 바이그잼 봤던 분인 것 같은데 그 문과시네요. 법학이고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1차 벤더 경험 있으시니까 그 경험을 충분히 좀 살리셔서 대기업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올라왔던 질문인데 지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C 인삼공사 품질 관리에 지원하는 분인데 이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 충돌한 사례 그거에 대해서 극복한 과정 결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결론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 자소서 항목은 이제 NCS 그 직업 기초 능력에 기반으로 해서 물어본 항목이고요. 네. 그 대인 관계 능력 중에 조정 협상력 쪽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NCS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10개 직업 기초 능력이 안내가 돼 있고요. 그 안에 하위 개념 중에 협상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거든요. 문제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나 뭐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상충될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29살이신데요. 중견 이상 대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들어가서 좀 경력을 쌓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직무나 전공을 알았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조언을 드리면 들어가십시오.
일단 들어가서 관련된 그런데 아무 데나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목표했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군 내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와 유사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그곳을 골라서 중소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고 기회를 봐서 다시 지원하는 것 이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지금 댓글에 뭐 민혁 쌤이 아까 해준 말이 굉장히 힘이 된다. 다른 데서는 뭐 다 안 된다, 늦었다고 포기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네. 또 힘이 된다는 저희한테도 기분 좋은 댓글을 힘내세요. 달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저기 보시면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들의 실체를 잘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정말 구직 활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그 조언자인 뭐 부모님이나 또는 멘토, 제 부모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저도 부모님하고 그 취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네, 부모님이 하라는 말 안 뜻대로 들으셨군요. 안 하고 저는 그냥 부모님께서는 뭐 컨설팅 회사를 가라 또는 뭐 학부 때 전공을 살려서 아까 전에 아까 그분처럼 뭐 법학전문대학원을 가라. 근데 저는 제 성격을 아니까 앉아서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업체 입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이 저는 명확하시다면 뭐 저희 같은 방송 보시면서 조언도 좀 들으시고 그냥 어줍지 않은 힐링, 예, 현실에 편협하고 이런 어떤 의사결정 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태성 쌤이 대답해 주셨는데 민혁 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대기업 신입 때 중소 경력 쌓기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전적으로 찬성해요. 김태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뭐 사실 30살이 아까 전에 제가 취업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28에서 29 정도가 평균 입사하는 나이거든요. 지금 신입.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2년 빼야 되니까 뭐 한 26, 27이 되고 그러니까 29이면은 사실상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첫 번째 기준으로 구직 활동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예요. 네, 그래서 태성 선생님 조언해 주신 대로 일단 기회가 되는 그게 뭐 중소기업이 될지 뭐 비정규직이 될지 어떤 게 될지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직장 생활을 네. 시작을 해주시기를 좀 조언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어벤져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학생들 궁금한 거 있으면 자신의 뭐 전공 또 지원 직무 회사 자세하게 적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또 가면요. KGC 인삼공사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공동 목표를 달성한 항목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적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태성 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본인이 경험했던 것은 인턴을 했던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던 아니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끼리 어떤 일들을 했던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너무 거창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요. 단기성 아르바이트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제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보죠. 하나은행 일반직 지원하는 분인데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문학 예술 작품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뭐 인문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네요. 어떻게 오늘 조언해 진짜 주실까요? 방송 아주 제작진들이 마지막이라고 뽕을 뽑네요. 중간에 한번 좀 삐지 돌리고 가고 이러는데 야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쉴 틈이 없습니다. 저 항목을 저도 봤어요. 하나은행 항목을 봤는데 네. 저게 그렇게 크게 변별력을 갖는 항목은 아니에요. 정말 평소에 뭐 뮤지컬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을 좀 우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 항목 너무 잘 쓰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은행업이랑 꼭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트렌드나 소비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좀 파악하려는 게 핵심이니까 네. 너무 뭐 갑자기 또 셰익스피어 뭐 고전 읽고 이런 것들 또는 뭐 무슨 은행 추천하는 책 30권 뭐 이런 것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블로그에. 네. 그거 언제 다 읽니? 하지 말아라. 네, 너무 제가 볼 때 저거 만든 채용 담당자도 못해요 저 답변. 하죠. 네. 네, 제가 네. 한 말씀 드리면 왜 그럴까?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은행에서 기업에서 왜 인문학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행에서 단순히 그 제품을 잘 만든다고 상품을 잘 개발한다고 많이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서 행원들이 그 안에서 누군가와 접점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그 단계에서 우리 상품이 이렇게 좋으니까 드십시오.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무엇인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고리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넓게 다져져 있는 친구들은 어떤 고객들,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도 이야기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전개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게 상품을 파는 시작이 될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그 사람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고객과 소통을 하기에 무난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묻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너무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면접에서 또 소재로, 미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 이야기를 쓰셔야지 너무 멋있는 거 썼다가 면접에서 물어보면 몰라.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면접 활용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석사 졸업하셨고 기계 전공인데 32살입니다. 지금 대기업 지원해도 가능할까요? 라는 제 질문. 학생이 2달 전에 SK 하이닉스 입사했는데 32이에요. 네. 석사고. 네, 그분은 기계 전공이 아니라 화공이었거든요. 기계보다 많은 인원을 뽑지 않은 화공이었는데도 SK 하이닉스에 입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석사 이공계 분들은 나이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연구 분야를 지금 하셨는지 그거를 아마 점검해 주시는 게 좋고 그 사례는 되게 많아요. 네, 기계과 졸업하신 석사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이유가 대부분이 뭐 놀다가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공계 분들은 문과 분들은 좀 놀다가 또는 고시 준비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공계 분들은 또 그게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딱히 크게 나이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두산이나 SK, 뭐 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 이제 또 막 공채를 시작하거나 시작할 예정인 그룹들이 있거든요. 뭐 네. 현대백화점도 있겠고 한화그룹 중 일부도 있겠고 동원그룹이나 국민카드 등이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취준생들이 조금 미리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조사해 본 바 보면은 자소서 작성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기업의 지원 동기하고 직무 동기 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몰라서 그렇다. 이 친구가 뭐 하는지 모르고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항상 보물창고라고 얘기하는 다트 한번 보세요. 이거 다트 얘기하면은 그걸 언제 찾아서 지금 분석을 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딱 10분 읽고 딱 10분 정리하면은 끝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읽고 머릿속에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R&D를 지원하면 그 회사에서 연구에 어느 분야에 몇 퍼센트 얼마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마케팅을 지원한다라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만 뽑아서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기업을 내가 평생 여기를 다니겠다라고 지원하는, 물론 나중엔 다 안 다닐지 모르겠지만 다니겠다고 일단 지원하는 그 회사에 20분도 투자 안 하고선 나는 여기에 입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에 공채가 이루어지는 그런 데들은 지금부터 다트 20분만이라도 좀 보세요. 네. 자,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이제 시간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막 올라온 질문입니다. 2년제 생산 기술 쪽은 남자 나이 마지노선이 뭐 29살까지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많지 않아요. 더 네, 훨씬 낮아요. 네, 네. 2년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살 초중반인 경우가 많아서 네. 좀 더 자세하게 그 질문 주신 분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9살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반응이 좋아요. 슈퍼 꿀팁, 나만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 해주시는데요. 네. 금요 스페셜 점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생들이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 대기업들에게 바라는 점 무엇인지 유엔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채를 치르면서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었겠죠. 지금 그 설문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이 있었는데요. 면접 방식이 너무 어렵다. 어떤 부분이 탈락 원인인지 명확히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거기 기업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저희 잡정보센터의 쌤들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저희 잡정보센터 열심히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읽고 뽑았으면 좋겠다. 자소서를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두 분 화해하시고요. 다음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적성검사 폐지, 아마 적성검사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대절 공채도 했으면 좋겠다. 제발 뽑았으면 좋겠다. 이분 정말 간절해 보이는데요. 저도 제발 많은 분들이 이번 하반기 때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대로 제발 합격하길 바라면서 저희 다시 보기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직업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잡정보센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잡코리아 TV 보이는 취업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어벤져스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대기업 하반기 꿀팁 마지막까지 저희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하반기 대기업 공채 시간이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취준생들한테 해줄 쌤들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성 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막 공채 공고들이 뜨다 보니까 정신없이 내느라고 개수, 내가 제출하는 개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 퀄리티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퀄리티가 유지된 상태에서 많이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 품질은 유지하자. 개수 때문에 품질을 놓치지 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민혁 쌤. 가짜 뉴스가 많듯이 취업 정보도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10주 동안 저희 제작진분들하고 저희 전문가분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쌍방향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죠. 오늘도 저희가 쉬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제한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 앞으로 잡정보 센터 제가 울컥하네요. 네. 계속 그냥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쌤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요.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결산하는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잡정보센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